한글사 대표 김진철 목사입니다. 어저께는 4월 30일 4월 마지막 주일을 국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특별히 그 4월 30일은 그 월남이 공산화가 되어진 바로 42주년이 되는 아픈 그런 날이었습니다. 월남의 지형이 그 남쪽에는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바로 월남이었고, 북쪽은 호치민 소위 공산국가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호치민 그 공산국가가 북월맹이 남월남을 결과적으로 적가 통일을 했습니다. 그 역사를 보면 그 1973년 1월 27일 날 소위 파리 평화협정을 체결을 합니다. 그리고 1975년 3월 10일 날 북월맹이 일방적으로 파리 평화협정을 폐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달 보름 만에 1975년 4월 30일 바로 월남이 공산화가 되어지는 아픈 역사가 바로 42년 전에 일어난 날이 바로 어제였습니다. 아마도 이제 이러한 이념의 역사에서 마지막 분기점이 바로 한반도 지형이지요. 바로 남쪽에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 북쪽에는 바로 김일성 공산당이 70년 가까이 바로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꾸준히 미국과 서방 세계에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자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로 월맹이 월남에게 사용했던 전술 전략과 바로 동일합니다. 당시 월남이 이념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의 이념적 전쟁보다도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이 더 혼란스러운 바로 역사를 지금 2017년이 가지고 있는 모습을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이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설마 제2의 월남 공산화가 이 대한민국 역사에서 일어날 것인가? 이 설마라는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 좌파 세력들, 친북, 종북 세력들의 특징이 뭡니까? 말 바꾸기를 수시로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월맹이 1973년 1월 27일 날 파리평화협정을 1975년 3월 10일 날 보세요. 폐기를 선언했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김정은이가 지금 마지막 그 실험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미국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는 ICBM 엔진 연소 실험을 지금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 최근 4월 5일, 그리고 4월 16일, 4월 29일 날 공중에 폭발한 그 탄도미사일 자체도 아마도 미국까지 날아갈 수 있는 바로 탄도미사일에 대한 엔진 실험용일 가능성도 높다고 지금 이렇게 일부 언론이 보도를 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그 연소 실험이 완전히 끝나면 아마도 저들은 본격적인 한방을 날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국을 향해서 이제 핵을 갖고 있고 탄도미사일에 장착해서 미국을 날리겠다. 이 부분이 가시적 부분에서 이제 이게 확인이 되어지면 분명히 저들은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자고 미국의 선제적 대응을 저는 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미군을 철수하는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한 후에 분명히 저들은 어느 한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한방을 날릴 수 있는 결정적인 무기가 바로 남침 땅굴입니다. 남침 땅굴은 김일성이가 유언이고
김일성이가 1953년 8월 15일 이후부터 각 대대에 2개 이상 굴착을 하라고 1953년 8.15 이후부터 바로 특별 지시를 했답니다. 그리고 항장엽씨의 말을 인용하면 1968년 1월 당군사위원회에서 땅굴 하나는 핵무기 10개보다도 더 위력이 있다고 결과적으로 선언을 한 것이 바로 남침 땅굴의 실체요, 또 위력이라는 사실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낭굴사 대표로서 낭굴사의 30년 남침 땅굴 진실의 사역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미 대한민국 중요한 군사지역에 땅굴이 완성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은 이 땅굴을 민간단체나 또 정부 주도형조차도 땅굴 파괴 작업에 상당히 힘들 정도로 요새 지역에 굴착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한강 절벽지 주변에 요새 지역에 땅굴 큰 기지를 굴착한 것을 저희들이 최근 남양주 수석동 주변 2015년부터 꾸준히 녹취를 하고 16년 이런 꾸준히 녹취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모습 보면 그 한강 절벽지 주변에 강력한 큰 기지 땅굴을 굴착을 하고 있고, 또한 큰 대형 공동묘지 밑에 큰 땅굴 기지를 굴착을 해놓고 있고, 또 우리 주거지 안에 들어오면 대형 아파트 지하 주차장 밑에 대형 땅굴 기지를 굴착하고 있다는 사실, 이러한 부분에 징후 제보를 받고 저는 여러 번 확인을 해봤지만 결과적으로 그 밑에 땅굴 큰 기지가 굴착이 되어 있을 정도로 완벽한 그러한 초롱성을 요새 지역을 점령을 해서 땅굴을 지금 굴착을 해서 완성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국민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인간의 손에서 이미 떠났다. 하나님이 지하를 흔들어 주지 않는 한은 상당히 땅굴을 파괴하기가 힘들 정도로 바로 북계는 70년 가까운 남침 땅굴을 대한민국 중요한 지역에 이미 완성을 해놓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김정은이가 핵을 가지고 이제 미국까지 서방세계까지 날릴 수 있는 탄도미사일까지 완성 단계에 지금 있다는 것이 국제적 그런 여론입니다. 결과적으로 김정은이가 핵과 탄도미사일에 바로 자기의 정치력을 그거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옵션으로 미군이 철수하면 우리가 조건 없이 핵무기도 폐기를 하고 탄도미사일을 폐기하겠다는 그런 옵션으로 바로 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바로 협상용 카드로 사용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한반도에 미군이 없는 한은 북한은 바로 70년 가까운 남침 땅굴을 통해서 제2의 월남이 공산화되었던 바로 구찌 땅굴의 그 위력의 역사가 북한의 남침 땅굴을 통하여 한 방으로 대한민국을 적화 통일시키기 위한 이 전술 전략이 바로 김정은이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특거 비밀 무기라는 사실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정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17년에 이러한 안보의 최악의 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한미동맹입니다. 낭굴사 대표 우리 매성영락교회 이 사무실에 한미동맹의 상징인 성조기와 태극기를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대한민국 자유주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바로 방법은 한미동맹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강력한 한미동맹의 정체성을 갖고 한미동맹의 이 의지를 수호할 수 있는 그러한 실질적인 지도자들이 대한민국에 많이 지금 일어나야 됩니다. 어저께
성주의 사드 포대 안에 미국의 유조차가 들어가는 것을 저지를 했다는 그러한 뉴스를 보면서 저는 우리 대한민국 주민들이 뭔가 잘못된 판단을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7년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의 최고의 덕목은 바로 한미동맹의 정체성을 턱순위로 1순위가 아니라 1순위보다도 더 높은 턱순위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위해서 한국교계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 바로 한국교계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저는 최고의 바로 숙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이 병든 땅을 고쳐주시고 또 병든 땅에 살고 있는 병든 국민들의 잘못된 그 안보 불감증도 고쳐주시는 역대하 7장 14절 말씀처럼 이 병든 땅을 하나님 고쳐주시고 병든 지도자들의 잘못된 그러한 생각을 고쳐주시고 정말 한미동맹을 생명처럼 여길 줄 아는 정말로 제2의 박정희와 같은 그러한 안보 지도자가 바로 대한민국 2017년에 세워달라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를 해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구사 대표가 들고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사드입니다. 이 사드는 대한민국 자유주권을 지키고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는 한미동맹의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성주의 이 사드 문제로 이제 정말로 지도자들이 정말로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백성들을 이용해서 성주 그 사드 문제로 반대 또 유조차를 진입시키는 미군 유조차가 기름을 공급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방해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그러한 행동은 이제는 절제가 돼야 되고 자제가 돼야 되고 이제 한미동맹의 상징의 도시가 바로 저는 성주가 되어주시기를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자유주권을 사랑하시는 애국시민 여러분, 정말로 박정희 대통령 같이 강력한 한미동맹의 그런 정체성을 가진 지도자가 대한민국에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5월 첫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남침 땅굴은 진실입니다. 낭굴사의 남침 땅굴 진실에 이 시대에 깨어있는 지도자 여러분 귀 기울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특별히 2014년 경기도 양주 강사동에 우리 낭굴사 요원들이 7개월 동안 지하 22m를 운물럭강 공법으로 땅굴을 굴착했지 않습니까? 소위 절개 작업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걸 국방부는 합참은 자연 싱콜이다. 농지 개강불이다. 여러분 요즘 수도권에서 싱콜로 인하여 공동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 양주 강사동의 낭굴사가 찾았던 땅굴은요 7개월 동안 마싸움을 깨뜨려서 우리 요원들이 22m 전후 지점에서 천장은 19m죠. 거기서 저희들이 땅굴 그 출구용 땅굴을 찾아낸 게 아닙니까? 천장이 거의 19m, 밑바닥이 22m니까 결국 3m의 실질적인 땅굴 출구용을 찾은 것입니다. 이제 국방부나 합참이 후전선 4km 이상의 땅굴이 없다는 이러한 안타까운 논리는 이제는 접어쓰고 김정은이의 마지막 특급 적화 통일 무기는 남침 땅굴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남침 땅굴 진실을 규명할 줄 아는 박정희와 같은 이러한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한국교계가 되어주시기를 낭굴사 대표는 다시 한번 대한민국 5천만 국민 앞에 호소를 드립니다.
네? 그래요? 아, 네, 반갑습니다. 그 7일 날은 주일이었습니다. 제가 통상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저 현장을 지킵니다. 주일 날은 제가 심호하는 매송영락교에 또 목회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7일 날 서울시립대학교 이수건 교수님이 그 양주 땅굴 현장에 오셔가지고 지하 22m에 내려가서 JTBC와 여러 모양에 대한 취재를 한 것을 제가 영상을 통해서 보고 또 우리 현장 본부장님을 통해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현장에 또 선 이유가 그 이수근 교수님이 지질학자인데 좀 부족한 부분, 이 부분을 또 우리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그 양주 땅굴의 진실이라는 사실을 우리 국민들이 좀 인식을 해서 국방부가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땅굴의 진실에 우리 국민들이 좀 앞장서서 호소해 주시기를 남굴사 대표가 오늘 양주 땅굴 현장에 꼭 필히 보여줘야 할 부분, 그리고 이 영상을 이수근 교수님이 보신다면 저는 직접 이 땅굴 현장에서 수작업을 6개월 이상 실질적으로 한 그런 산증인으로 또 우리 이수근 교수님이 모르는 부분을 제가 한 부분을 좀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지역은 하강암에 오랜 세월 동안 풍화가 된 평범한 지역이 아니고 전형적인 마삼 지역입니다. 이 지역 주민들이 이 지역에서 수십 년 동안 살아오신 분들도 한결같이 강한 마삼 지역이라고 동일한 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5월 19일부터 이 지역에 이제 수작업을 하는 과정 속에서 첫 단계, 정확하게 한 19m 지점에서 사실상 땅굴 천장이 열렸습니다. 그 땅굴 천장이 열리는 과정 속에서 마삼 가루만 깨어져 나왔지 돌 하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 전시한 이 돌들이 일명 땅굴 현장의 역대책에 사용되는 우리가 말하는 편석입니다. 그런데 이 돌에 대한 특징을 보면 기계에 의해서 다 연마가 되어진 거예요. 연마가. 이 돌이 땅굴 천장 19m에서부터 밑바닥 22m에 집중적으로 이 돌이 나왔고, 지금도 그 현장에 가면 굴 좌우 벽에 이 편석들이 대묘기 때 사용했던 지지대 역할로 지금 벽에 붙어져 있어요. 그래서 19m까지 작업하는 과정 속에서 돌 하나 나오지 않았고, 이건 다 기계에 의해서 연마가 되어졌는데, 자, 이걸 보면 우리가 한번 재현을 한번 해봤습니다. 한번 빼오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런 연마를 한 이유가 뭐냐면 이 역대책의 대묘기에 쓰기 위해서 얘들이 인위적으로 그 공간을 대묘격에서 맞추기 위해서 기계에 의해서 연마를 했다는 겁니다. 지금 밑에 현장이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뭐 우리 이수근 교수님이 지질학자 교수인지 몰라도 이러한 편색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공적으로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편석보다도 제일 먼저 나온 것이 발파석이죠. 이게 19면 발파석입니다. 이것도 19m 전후 지점까지는 이런 돌이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땅굴 천장이 깨어져 나오면서부터 제일 먼저 나온 것이 발파석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흔적을 찾다 보니까
대묘기했던 쪽에서 이런 기계에 연마되어진 이런 편석들이 집중적으로 나와 있죠. 여기도 보면 이 편석, 이 부분과 이 부분과 이렇게 맞추는 부분. 왜 이렇게 되냐면 얘들이 대묘기하기 위해서 이게 돌을 가지고 지지대를 쓰기 때문에 기계에 의해서 맞추기 위해서 편마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인데 보세요. 이게 이 지역의 대표적인 마삼입니다. 마삼. 이 양주 땅굴 현장의 전형적인 마삼이에요. 마삼 재질하고 이 돌 재질하고 근본적으로 틀리죠. 근본적으로 틀립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국방부에게 왜 지하 30m 전면 절개를 지금까지 요구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낭굴사 대표가 말하는 전면 절개를 해보면 낭굴사 대표의 주장이 맞는지, 아니면 그 국방부에서 고용한 김영웅 씨라는 그 지질학자, 뭐 그런 전문 박사나 또 이수근 교수의 그런 논리가 맞는지 30m 절개해보면 그 진실의 결과가 이 현장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 보세요. 이 마삼 재질하고 이 재질하고는 전면적으로 틀리죠. 그리고 이거는 자연이 될 수가 없어요. 밑에 내려가 보면 이러한 식으로 붙여서 지지대 역할로 지금도 벽에 일괄적으로 이렇게 붙어져 있습니다. 밑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김영웅 씨도 언급하지 않았고 이수근 교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안 했어요. 단지 그 밑에 우리가 역대책에 사용했던 그 접착제 선물하고 대묘역에 사용했던 그런 마삼 가루 가지고 우리가 이제 홈이나 이런 그 자구를 가지고 빠루를 가지고 끌어내는 그 모습만 가가지고 이거 뭐 오랜 하강암이 풍화된 현상이다. 이 부분만 그냥 이야기를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현장을 재현을 한 바로 오늘 하루 종일 저희들이 재현을 했습니다. 여기를 보면 좀 더 우리 국민들이 쉽게 좀 양주 땅굴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기 위해서 우리가 재현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색깔을 빨간색하고 흰색하고 검은색으로 우리가 이걸 준비를 했어요. 이제 우리가 이게 뭐 전선을 넣는 작은 뭐 피복통이지만 우리가 이제 이걸 구입을 해서 좀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작업을 했는데, 요 빨간색은 여기서부터 요 빨간 오른쪽이나 왼쪽이 빨간은 이 땅굴 지금 이제 지나간 하나의 그 노선, 또 땅굴이 지나가고 있는 그런 노선이고, 어떻게 보면 이 빨간색 이 외벽은 이 지역의 전형적인 마삼이죠. 마삼이고, 요것을 이제 역대책에 사용하기 위해서 소위 산화실리콘이고, 이 검은 것은 우리가 편석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생질 중간에 산화실리콘 그리고 이 편석이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여기 굴의 오른쪽이죠. 4, 5m 정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여기서 꺾어져 나옵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지금 땅굴 현장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왼쪽까지 쫙 밑으로까지 쫙 이렇게 딱 되어 있어요. 딱 이렇게 딱 밑에 가면 현장이 그대로 재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밑을 파도 아까 저 보여줬던 그 편서 이런 부분들이 안 나타나고, 밑에 우리가 파도 산화실리콘이 안 나타나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금 그 공개한 것이 땅굴 천장이 19m고 밑바닥이 22m인데 봉갱도가 30m 밑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22m에서 한 5m 정도 2달 보름 동안 봉갱도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작업을 3명이 2달 보름 동안 했어요. 그 하는 과정 속에서 이 19m 쪽에 저런 편석들이 대멸을 했기 때문에, 사람의 손에 의해서 대멸을 했기 때문에 북쪽 방향에서 내려오는 그런 물에 의해서 스스로 떨어져서 이 작업자들에게 상당한 그런 그 어려움을 줬습니다. 그래서 저도 3번 다쳤고, 우리 본부장도 다쳐서 50일 동안 병원에 입원했었고, 또 우리 이창훈 단장도 다쳤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턴을 출구형 땅굴을 먼저 공개하고 민간군 TF를 구성해서 봉경도를 공격하자, 그 수정을 해서 10월 30일 날 기자회견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2m 밑에서 우리가 5m 이상의 이 생지를 까봤기 때문에 그 작업 과정 속에서 저런 편석이
돌 하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밑에서는 산화실리콘조차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저의 주장이 맞는지 안 맞는지 30m 전면 절개를 해보면 이게 인공적인 북한의 대멸기 출구형 땅굴 발각이 돼서 대멸기 한지 아니 한지 30m 절개를 해보면 그에 대한 해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절대로 이 마삼 지역에서 우리가 정확물로 국방부의 정확물로 이야기하고 있는 저런 편석과 발파석은 또 산화실리콘은 지금 대멸기의 한 흔적만 나타나지 그 밑에도 나타나지 않았고 19m 위에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 이수근 교수님이나 또 국방부 쪽에서 대변하고 있는 김영웅 우리 박사님은 꼭 기억하시고 정말로 대한민국 자유수호를 위해서 30m의 전면 절개를 남굴사 대표가 주장하는 30m 전면 절개를 하루속히 강령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빨간 것은 이제 땅굴의 천장이죠. 천정을 표시를 한 거죠. 천정을 위에 천정을 이렇게 표시를 하기 위해서 빨간도 우리가 붙여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빨간 거 위에는 이거 뭐 어떻게 생각하면 이 지형의 생질이죠, 생질이죠. 그래서 이제 그 이수근 교수가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상당히 이게 집안이 약해져 있으니까 자칫 잘못하면 큰 무너질 수도 있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걸 우리 국민들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마삼이 얼마나 강하냐면 저희들이 그 우물 공포를 하기 위해서 이 녹강을 5개를 묻었습니다. 이 녹강 하나가 무게가 4톤이에요. 그럼 5개면은 20톤입니다. 20톤이 지금 지상에서 밑에까지 지금 6개월 동안 지금 누르고 있어도 지금 아무런 어려움 없이 현장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만큼 생질인 마삼은 상당히 강하다는 겁니다. 뭐 지질학 쪽에서 좀 아시는 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마삼 상당히 강합니다. 단지 그게 이제 인위적으로 물을 먹게 되면 약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생질 자체는 상당히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보는 입장에서는 19m와 22m의 그 폭, 얘들 인위적으로 대매기한 부분은 항상 물에 많이 젖어있기 때문에 약하지만 그러나 그 위에나 그 밑에의 생질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뭐 붕괴 위험 이 자체는 저는 뭐 제가 여기서 일을 해봤다고 하는 거 아니라 상당히 안전도가 아직도 이 땅굴 현장에 보강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대멸기였던 19m나 22m 쪽은 인위적으로 얘들 대멸기했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좀 위험하다는 사실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거를 받치고 있는 생질은 상당히 강한 상태로 있기 때문에 그런 안정도에 대해서는 뭐 크게 염려를 안 해주셔도 됩니다. 어제 국방부가 남양주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하고 결론은 민간 단체에서 주장하는 땅굴 없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가 12월 1일부터 4일까지 남양주와 또 양주 그런데 지금 22m의 그 땅굴이 북한의 역대측의 이 45도 각도가 발견된 이 땅굴 현장에서 시추 작업을 한 것이 아니라 이 현장에서 직선거리로
약 400m 지점, 여기서 이제 도로변을 거쳐서 도로변에서 12월 1일부터 4일까지 소위 이 구멍이 좀 150mm, 이 국방부에서 가장 많이 아는 그런 캐싱 중에 150mm를 그 주변에서 캐싱 작업을, 시추 작업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들도 이 현장에 최종 5월 19일 절개 작업을 하기 전에 이러한 150mm 시추 작업, 캐싱 작업을 우리가 이 주변에 약 50개 이상을 이미 시추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의 탐지 가장인 박규철 대령께서 여러 번 이 현장에 찾아와서 이번에 국방부가 시추 탐사에 협조해달라, 동참해달라 공식적인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낭불사 대표로서는 시추 탐사 작업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미 양주에 지하 22m의 출구형 땅굴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시추도 50분 이상 했기 때문에 전면 절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지표상에서 30m 전면 절개를 제가 탐지 과장에게 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박규철 그 탐지 과장은 우리 낭불사의 공식적인 그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묵살을 하고 이 현장에서 약 400m 떨어진 곳에서 국방부 자기들끼리 양주에서는 시추 캐싱 물리 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남양주는 우리 예비역 소장인 우리 한성주 우리 장군님이 참관을 했고 거기에 같이 협력을 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국방부의 발표 보면 양주, 남양주 민간단체에서 주장하는 땅굴 없다고 어제 선언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낭불사 대표로서 이게 과연 대한민국 국방부냐. 양주의 지하 22m의 뻥 뚫린 이 북쪽 방향, 이거 보세요. 뻥 뚫린 이 북쪽 방향. 자, 이 북쪽 방향을 지금 우리 애국 시민들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북쪽 방향, 이게 좌측에서 이제 우쪽으로 이제 이래 옵니다. 자, 이 방향을 한번 보세요. 자, 지금 이게 북쪽에서는 한 4, 5m 정도 지금 뚫려 있습니다. 자, 뚫려 있어요. 자, 국방부는 10월 30일 날 이 현장에 내려오지도 않고 언론에 어떻게 발표했습니까? 농지 개발굴이다. 그리고 자연 싱크홀이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발표했던 것이 바로 이 지금 지하 22m의 양주 땅굴 현장입니다. 그러면 국방부가 왜 농지 개발굴이냐? 그리고 국방부가 왜 이게 자연 싱크홀이냐? 그에 대한 해답을 반드시 줘야 되는데 어제 조보건 본부장의 발표를 보면 산화실리콘, 이게 이제 산화실리콘입니다. 이게. 자, 이 산화실리콘이에요. 이게 지금 돌과 돌 사이 이게 역대책으로 이게 지금 사용한 산화실리콘입니다. 그분 거기서 이제 관통을 해가지고 이런 땅굴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거기 보니까 여기 마사토가 있어가지고 이걸 갖다가 어떤 봉으로 이렇게 해서 긁어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편석이라는 게 말씀하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여기 뭐 산화 실리콘 뭐 이런 말씀 하셨는데 이것은 저기 화강 편맘이 중간에 협재되어 있고 약 1 내지 뭐 5cm 정도의 필름 상태로 칼사이트층, 소위 그러니까 석회암층이 들어가 있는 데서 특징적으로 나오는 이게 보겠습니다. 자, 지금 있죠? 자, 있죠? 이게 산화실리콘이에요, 이게. 이 산화실리콘입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국방부에 준 것은 11월 17일 날 육군 탐지과장 박규철 대통령에게 줬어요. 그날 우리 한성주 예비역 소장도 이 동일하게 내려와서 동일하게 띄줬습니다. 이걸 분석을 해보니까 접착 성분이 아니다. 그래서 양주 땅굴 아니다. 지금 22m 뻥 뚫린 지금 땅굴이 나와 있는데 아니다. 어저께 그렇게 조보건 본부장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답답한 게 자, 그러면 조보건 본부장은 이 편석에 대해서 왜 답을 못 해줍니까? 이 편석. 자, 이 보세요. 이 상당히 이 위에 편석은 큽니다, 이게. 한 이 정도면 한 7cm 가까이 돼요. 자, 여기서부터 이 편석. 자, 이 편석을 보세요, 지금. 자, 편석. 자, 이 상태 편석 보세요, 여기. 자, 편석 보세요. 자, 이 편석. 지금 이제 떨어지기 위험한 환경이 있어요.
자, 이 편석 위에 이 지역에 마삼을 갖고 접착 성분을 가지고 일명 대멸기 할 때에 소트를 친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바로 밑에, 편석 바로 밑에도 바로 이 보세요. 이게 마삼을 가지고 여기 보면 이게 그 밑에 금방 떼어줬던 산화실리콘이 지금 묻어있는 게 아십니까? 보세요, 이거. 여기 묻어있는 거 보세요, 이게. 자, 여기 지금 그 마삼 가지고 이게 접착 성분들이 이렇게 대먹이 한 흔적들이요. 그리고 바로 밑에 여기서 여기까지 한 40cm 정도 될까요? 봅시다. 한 40cm. 자, 이 편석에서 여기까지 한 40cm 되는 이 편석이 작은 것도 여기 둘러쳐 있습니다. 자, 여기 이게 또 이 편석이에요, 이게. 편석. 자, 둘러쳐 있고 올라가면 갈수록 이제 이 공간하고 좁아지죠. 보세요. 여기 공간은 상당히 한 50cm 되면서 이 공간이 여기에서는 이 위에 있는 큰 편석하고 아래에 있는 편석하고 한 15cm밖에 안 되잖아요. 이거 보세요. 15cm밖에. 이게 밑에서는 커져요. 커져요. 이거는 전형적인 북한의 밑으로 내려오면서 편석과 편석의 그 간격이 벌어지는 거죠.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좁아지고 위에 좁아서 저 위에는 좁죠. 네. 좁은 데서 이게 내려오면서 이게 커지는 겁니다. 아, 밑으로는 이제 더 벌어진다. 야, 벌어지는 거죠. 이게 그걸 무엇을 말하는 이게 왜냐면 땅굴을 대매하게 하기 위해서 대매하게 하기 위한 이거는 인공적인 이런 모습이 이 편석을 통해서 올라가면 갈수록 좁아지고 내려오면 올수록 커진다는 것은 이건 인공적으로 대매하게 한 그런 흔적이 되는 거죠, 이게. 그것을 뜻하는 겁니다. 예, 그러죠. 예, 그 동궁 안에서 얘들이 역대측할 때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남쪽 방향으로 내려갈 때는 상당히 격차가 크네요. 예, 커지죠. 여기 편석이 예, 거기서 편석이고 밑에 편석하고 예. 적어도 지금 한 1m 이상은 1m 이상 되죠. 예. 저 남쪽 방향으로 내려갔을 때는 마찬가지죠. 훨씬 더 예, 더 커지고. 이렇게 좀 벌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위쪽으로 올라가면 갈수록 좁아지고. 위에 편석과 아래 편석의 상상부 쪽은 예, 저 좁아지고 저 위에 보세요. 한 30cm 이 40cm에서 끝에는 약 15cm 정도. 여기 보세요. 예. 올라가면 갈수록 그렇게 좁아지는 거예요, 이게. 이게 이제 좀 좁아진 상황을 예, 그렇죠. 이게 결정적인 인공 땅굴이다. 그 북한에서 땅굴을 10년을 팠던 현모모라는 분하고 또 북한에서 지질학자로 한 12년 동안 활동했던 서모 교수가 와서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인공입니다. 자연이 아니고 인공입니다.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 조보건 본부장이 편석에 대한 말은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한마디도 어제 이야기 안 했어요. 그리고 그러면 우리 낭굴사에서 공식적으로 의뢰했던 경기 가학 기술진흥원 한국나루기술원에서 이 산화실리콘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했을 때 접착 성분 그리고 세멘트 쪽에 격결제로 이게 공식적인 그 검사 결과가 나와서 우리가 10월 30일 기자회견 때 우리가 공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국방부의 어제 기자회견 자체는 국민들에게 니들 땅굴 이야기하면 법적 처벌하겠다는 어떻게 말하면 국방부의 공포 정치와 똑같습니다. 지금 전 지역에서 땅굴 징후가 지금 제보가 돼가고 있는데 땅굴 없다. 땅굴 이야기하면 강력한 허위 사실로 법적 처벌하겠다. 그러면 조범 본부장이 현장에 들어와서 이 편석에 대한 이 구조적인 이 모습 밑에는 가면 갈수록 커지고 위에를 올라오면서 좁아지는 이 부분 이게 과연 자연적인 형상이냐. 이건 초등학생들도 어느 정도 시각을 갖고 이야기하면 이게 뭔가 잘못됐구나. 왜? 공간을 대매하게 하면 반드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밑에는 커지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공간이 좁아진다는 거. 이거는 조금만 생각하면 머리에 금방금방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이 자체가. 그리고 여기가 지하 22m인데 22m에 만약에 자연 싱크홀은 마산에서는 사실 불가능해요. 마산 지역에서. 그리고 이게 지역 주민들도 상당히 많이 들어와서 봤는데 이게 농지 개발불 이게 어림없는 거짓말이다.
이런 부분들이 엄연히 이게 굴 높이가 여기서 지금 한 5m 정도 됩니다. 그 끝이. 이러한 굴이 엄연히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산화 실리콘 이거 분석해 보니까 국방부가 어디서 분석한지 모르지만 아니다. 여기다 보세요. 편서. 이게 산화 실리콘 어김없이 지금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아니다. 이거 하나 가지고 아니다. 양주 땅굴 아니다. 그리고 양주 땅굴 현장에서 400m 떨어진 곳에서 지들끼리 우리 낭굴사는 처음부터 거절을 했습니다. 30m 전면 절개가 지금도 변함없는 낭굴사의 공식적인 요구입니다. 지들끼리 작업해놓고 일방적으로 땅굴 아니라고 발표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러한 역사를 한번 보세요. 자, 여기는 보면 간격이 또 좁아지잖아요. 자, 편석하고 이 간격하고 또 좁아지는 거 이게.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전형적으로 여기. 자, 여기하고 여기 밑에 편석이죠. 이 편석이죠. 이 공간이 이 남쪽 방향이거든요. 저 남쪽 방향을 대명하기 위해서 여기는 좁아지면서 저기는 커지는 거야. 그죠? 그 남쪽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기 남쪽 방향이 시작이죠. 자, 여기서 좁아지고 가면 갈수록 간격이 커지는 거예요. 남쪽 방향은. 그죠? 예. 커지잖아, 이게. 그러니까 지금 아까 북쪽 방향 저 위에서는 좁아지고 밑으로 내려오면서 여기 편성은 지금 한 군데를 합쳐졌는데 여기서 갈려지는 거죠. 이게 남쪽 방향을 대멸하게 하기 위한 시발점이죠, 이게. 네. 그러니까 지금 거기 서 있는 이 부분은 땅굴의 중심부 강통된 중심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북쪽 방향도 대멸기를 해야 되고 남쪽 방향도 대멸기를 해야 된단 말이죠. 네. 그 여기서부터 또 커지는 거죠. 그 밑으로 가보세요. 이의 간격하고 이 간격이 커지는 거예요. 남쪽 방향이. 그죠? 벌어지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을 과연 자연 현상이냐, 인공 현상이냐, 이게 어린아이의 시각으로 봐도 이게 인공 현상의 모습이 뚜렷하게 존재하고 있는데 국방부는 지금 양주 지하 22m에 나타나 있는 이 편석, 좌우 예벽으로 뺑 둘러쳐 있는 편석에 대한 답변을 지금 못 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제 조국은 본부장이 그 답변을 안 했습니다. 이것이 좀 껴있는 학자들이 보면 인공이구나. 자연 상태는 아니구나. 인공이구나. 이 전체가 이렇게 둘러쳐 있지 않습니까? 응? 어제 국방부에서 발표하는 그 내용들을 보면은 지금 이 마사토 지역에서 이렇게 편석이 자연적으로 또 산화실리콘이 자연적으로 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네네. 지금 우리도 낭굴사 대표님께서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주장은 허위 주장이죠. 왜냐하면 저희들이 봉계행도가 30m에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22m예요. 그래서 우리가 봉계행도를 찾기 위해서 약 27m까지 저희들이 한 2달 보름 동안 우리가 이 밑에 경도를 찾기 위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작업하는 속에서 이런 편석 돌 조각 하나 나옵니다. 지금 12m부터 지금 이제 강한 암반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시추 작업 자체가 상당히 지금 더뎌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케이싱이 하나가 3m짜리고 지금 이제 5번째 이 케이싱이 지금 들어가고 있고 12m에서부터 강력한 암이 나오기 시작해서 지금 이제 그 시추 작업 자체의 속도가 상당히 지금 더딘 그런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m부터 강한 암이 나와서 이 시추 작업 자체가 상당히 속도가 지금 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시추기가 지금 이 케이싱이 하나가 3m입니다. 이제 5번째 이 케이싱이 지금 내려가서 작업 중에 있는데 12m에서부터 강한 암이 나와서 지금 작업 속도가 상당히 지금 속도가 떨어져 가고 있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강한 암이 나온다는 그 자체는
저희들 입장에서 청음할 때는 상당한 그런 좋은 그런 징조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표톡청에서 녹음하는 거하고 강한 암반 속에서 녹음하는 거하고 소리 전달은 뭐 헙 같은 경우는 소리를 흡수하지만 암은 이 소리 전달에 상당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강한 암이 나왔다는 그 자체는 저희들이 그 원하는 청음의 그러한 그 부분에서는 상당히 좋은 징조라고 저는 애국 시민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여러분들이 남침강불 진실과 싸우고 있는 낭불사를 위해서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가까이 가고 있는데 원래 우리가 낭불사 작업이 3라인을 하고 지금 그 1라인 자체 옆에 1m 선으로 침투를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가 좀 13m에서 강력한 청암에 8m 50m 나왔는데 13m에서도 지금 거의 2시간 동안 로또 자체가 지금 달지를 못하고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작업에 대한 시간이 중요된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2시간 전후 동안 열심히 저희들이 실제 로또 작업을 계속 주셔서 안 되면 지금 이 상황에서 진짜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일단은 3라인 공격을 하고 시간상으로 1라인이 옆에 1, 2m 나눠서 공격을 하려고 했는데 시간적 환경이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일단은 5라인에 대해서 일단은 끝까지 강력한 중간에 지금 850에서 쭉 내려오다가 13m에서 상당히 힘든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2시간 동안 열심히 공격을 하고 더 이상 진척이 되지 않으면 어차피 이 라인에서 4m가 빈풀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라인에서 녹취했던 그 소리의 연장선이 바로 4m 앞이니까 여기서 저희가 녹취를 위해서 하겠습니다. 여기가 더 가까이 오고 2025년 5월 25일 여기 1라인 여기가 18m 두 번의 보급차들을 통해서 1월 20일 10월 8일 두 번의 보급차들을 통해서 청암이 이에서 파티가 되고 결국 군전이 가서 생존 못하다 뒤에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남부사 작업 차량이나 세번을 지금 생각 안 되고 와이어 마스가 안 되고 이 신수당도 하려고 해도 안 된답니다. 그래서 고유직적으로 우리가 앞에 4m 앞에서 지금 3라인 하기 때문에 지금 시간적으로 13m에서 상당히 어려운 작업을 하기 때문에 2시간 정도 진척이 진도가 나가지 않으면 바로 14m 아니 정부에서 녹취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목사님 무슨 현상입니까 지금 마켓처럼 지금 반반이 강해가지고 네. 이 돌가루가 네. 지금 여기 수중에 끼어가지고 돌가루가 좀 암반이 감겨서 돌가루가 로또 속에 끼어가지고 지금 작업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워낙 강한 청암 때문에 지금 돌가루가 지금 로또 속에 지금 끼어 있어서 로또가 지금 돌지 않고 있는 상황에 이걸 지금 뚫기 위해서 지금 우리 사장님이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석봉의 지감은 상당히 강합니다. 오히려 그 1라인보다도 더 강한 지감을 8m 50에서부터 만나가지고
가루가 너무 속에 들어가서 이게 구멍에 박혀가지고 돌질 않는 상황에서 그만큼 수소통에서 진감이 굉장히 강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강하기 때문에 가격 속도가 상당히 지금 느리다는 거죠. 이게 내려간 게 한 13m 정도까지 내려간 상황이라 상당히 강한 상황 때문에 가격 속도가 느린 거죠. 여기서 나머지 비수가 여기 공격해가지고 여기서 인라인에서 지금까지 거의 독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내가 보니까 여기서 최대한 공격해서 여기서 인라인을 공격하니까 여기서 작업하는 거죠. 아니면 이렇게 안 되고 여기서 집중 공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까지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마지막까지 하나님 은혜로서 집중을 해서 하면 되고 이거는 당장을 두고 통치를 하기 때문에 이제 이성 국회분이 일라인처럼 1월 22일 10월 8일처럼 밑에서 폭발을 해가지고 파쇄를 해서 밑에 또 모터를 이렇게 끼워가지고 끼어올리지를 못하는 그러한 공격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남부사가 이제 3라인에 집중을 할 것입니다. 이 라인은 국제군이 두 번의 파쇄를 통해서 제조 모델가 뛰었을 때 여기가 지금 줄을 내리면 8m밖에 못 들어가요. 8m가 여기서 상암은 12m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앞에 4m 앞에 3라인은 상암이 8m 50 나오기 때문에 예전에 이 라인에서 녹색된 소리가 정말이니까는 8m 50에서 나왔기 때문에 23m가 됐으니까 예전에 이 라인에서 녹색된 소리를 동일하게 녹색 소리를 녹색할 수 있다고 남부사장님은 판단합니다. 하나님 이해가 지기 전에 좀 더 그 시추 로트가 2, 3m로도 더 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을 주옵소서. 오늘도 이른 아침에 또 들어오다가 이틀간 비가 많이 와서 어떤 이 그 시추장비차가 뒷바퀴가 빠져서 시추장비가 넘어지는 그러한 어려운 역경을 이기고 정말로 시추할 수 없는 환경 속에 시추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앞으로 2시간 전후 동안 최소한 2, 3m 더 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기서 1년 4개월 동안 엄청난 컴프렉서 돌아가는 기계 소리, 차감기, 포화 드릴 작업하는 소리, 원동기가 돌아가는 소리, 북한 여성의 말씨 소리, 그리고 경차의 그 크락션 소리까지 엄청난 소리를 우리 남불사가 2015년 5월 25일 시추를 통하여 1라인에서 소리를 녹취했지 않습니까? 이제 4m 뒤쪽에 있는 지금 제3라인에서 좀 더 깊이 내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여호수아에게 아론은 골짜기에 태양도 머물게 했고 달도 머물게 했던 그 역사처럼 하나님께서 김정은의 땅굴 전쟁을 봉사하는 남부선을 도와주셔서 정말 해가 지기 전에 좀 더 많이 이 시추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찌끼가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청소합니다. 마무리 청소. 24m 속에 찌끼가 있는지 없는지, 막힌 것이 있는지 없는지 마무리 청소하는 겁니다. 공기압을 넣어가지고 이게 밑에 청소하고만요. 강한 압축 에어를 넣어가지고 청소를 하고 있어요. 콤프레서 기능이죠. 공기를 압축 에어를 넣어서 오늘 24m 밑에 이물질이 뛰었는지 뛰었는지 마지막 청소를 합니다. 여기에 콤프레서 기능이겠네. 여기 돌아가는 게 콤프레서 기능. 공기를 압축시키니까. 압축시켜서 압축 공기가 밑에 들어가가지고 통과하는 거죠. 에어 불어넣어가지고. 압축도를 지금 24m 밑에 청소를 합니다. 제대로 된 50mm 실수 조심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번에 낭부차 땅굴 작성명 요한 리시, 요한은 나의 빛발, 나의 승리, 이 위대한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자유주권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낭불사
한국보사 대표 김진출 목사입니다. 저희들이 오늘 24m까지 시출했습니다. 이제 마무리 작업은 압축 에어, 그러니까 압축된 공기를 옴프락스에 지금 달려 있어요. 그래서 압축 에어를 24m 밑에 불어 넣어가지고 청소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 정확하게 24m까지 시출을 할 수 있도록, 이건 뭐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이번에 이 행사를 위해서 우리 이창원 목사님이 기도를 참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김성기 총괄본부장님, 다음 부족한 우리 낭불사, 또 우리 성서교회나 매송영락교회나 또 전국에 있는 또 외국에서 또 우리 낭불사 응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 기도 열심히 해주셨습니다. 낭불사 마지막 50mm 시출 캐싱 작업 24m 은혜롭게 잘 끝났습니다. 이번 2016년 11월 4일 요한 리시, 요한은 나의 깃발, 요한은 나의 승리의 위대한 역사가 이제 남양주 수석동에서 50mm 시출 캐싱 작업을 통하여 이제 마칩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리드립니다. 하나님 자유 대한민국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한국 도기를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자, 비가 올 날씨였는데 아침부터 비를 막아주시고, 우리 시주하시는 사장님 동네는 비가 많이 와서 1시간 늦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작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좋은 날씨를 주셔서 은혜롭게 이 모든 작업이 잘 마칩니다. 여호와의 리시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제 작업을 마치고 우리 요원들이 이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원들이 현장 정리를 위해서 지금 주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목사님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오늘 여러 가지 조건이 상당히 어려운 것도 있는데 24m까지 이건 우리가 관통 뚫었는데 참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자, 우리 이창원 목사님이 늘 밤마다 작정하면서 온 가족과 성도님들이 작정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그 기도에 응답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요한 리시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가 우리 구리 성서교회와 또 한국도교회와 낭불사교회 또 매송영락교회에 함께 하시기를 간곡히 소원합니다. 아멘. 고생하셨습니다. 애국시민 여러분, 여러분도 그 유튜브를 통해서 생생히 들었을 겁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이거는 컴프렉서가 돌아가는 소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서 이런 소리가 나는 이유가 뭐냐면 땅굴은 물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지하 밑에 있는 국제군들도 물 처리하기 위해서 뭔가 기계를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돌아가는 소리를 들어보면 뭔가 기계 소리인데 뭔가 이게 컴프렉서 같은 이런 소리가 아닌가, 다시 한번 유심히 한 15분 한번 들어보세요. 자, 애국 시민 여러분, 뭔가 지금 기계 소리가 들려가고 있죠. 그리고 지금 이거 보세요. 좀
노골적으로 기계 돌아가는 소리입니다. 지금이 2015년 7월 21일 한 7시 40분 가까이 되는데, 자, 여기가 지금 이제 우리가 소니 제품의 이게 노공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녹음을 들어가고 일반 시민들이 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작은 앰퍼, 스피커를 저희들이 연결을 해서 지금 동시 여러분 앞에 지금 들려주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이번에 이제 이게 큰 개가를 올릴 수 있었던 것은 테크노마트에서 산 핀 마이크보다는 여의도 쪽에서 저희들이 정말로 어렵게 구입한 이것이 상당한 소리가 좀 테크노마이트보다는 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보고 계시지만 이게 그 지하 18m의 이 물 5cm 속에 고여있는 물을 올리는, 기존 이거 갖고 했을 때는 거의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 이창원 목사가 4m, 그러니까 4cm PVC의 두루박을 만들어서 물을 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낭불사에서 무소음, 무진동, 이게 그 배터리, 또 배터리가 끝나면 전기로 우리가 물을 뽑아내는 특수 수중 모터를 개발을 해가지고 물을 밑바닥까지 다 빼고 난 후에 이 성능 좋은 핀 마이크 들어갔을 때 지금 그 1단꿀 라인과 2단꿀 라인 사이에 저희들이 18m 청암 속에 이게 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기계 소리가 돌아가는 소리, 지금도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지금 들려요. 한번 들어보세요. 탕탕탕 하면서 뭔가 돌리잖아요. 자, 이게 기계 돌아가는 소리인데, 이것이 국방부가 지금까지 낭불사가 말하는 땅굴의 진실을 외면하고 지하 그 5cm 공간 속에 나오는 바람 소리라고 지금까지 국방부는 소위 지들이 마음에 맞는 전문가들 동원해서 이거 지하에서 부는 바람 소리다. 여러분이 작은 5cm 간격 속에서 어떻게 바람 소리가 되겠습니까? 이게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지금도 들리는데, 다시 한번 들어주시고, 남침 땅굴은 진실입니다. 그래서 이 남침 땅굴 진실을 구명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김정은에 의해서 적화 통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한국교계여 낭굴사에서 헌신하는 이 목사들의 진실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청와대에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님, 이게 기계 돌아가는 소리입니다. 김관진 한민구에 민간 탐사들이 땅굴이 없다는 허위 보고 받지 마시고, 이 유튜브에 올라가는 기계에 돌아가는 소리 청와대에서 다시 한번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대통령님 15분만 한번 귀 기울여 주십시오. 남침 땅굴은 진실입니다. 끝까지 낭굴사의 진실에 기도해 주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낭굴사 화이팅! 하나님 만세!